라임 프렌즈. 미래에서 온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1898년 어느 날 뉴욕에서 갑자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지진인가 봐. 밖으로 나가요. 빨리! 뭐야 이게? 어서 피해! 하지만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어요. 한 과학자가 자신이 만든 진동 기계를 실험하는 소리였죠. 이 기계는 정말 엄청나. 테슬라 박사님, 이러다 건물이 무너지겠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과학자는 망치로 기계를 꽝꽝 내리쳤어요. 그제야 무섭게 흔들리던 건물도 멈추었죠. 뒤늦게 달려온 경찰을 보고 그 과학자는 말했어요. 경찰관 여러분, 한 발 차이로 흥미로운 과학 실험을 놓치셨군요. 1856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니콜라 테슬라는 괴짜 발명가, 마법사, 몽상가로 불리던 천재 과학자였어요. 그가 실험을 하면 언제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테슬라는 손바닥만한 기계로 강력한 지진을 만들고 아파트 16층 높이만큼 커다란 인공 번개를 만들기도 했죠. 테슬라의 실험실에서는 실험 때문에 밤마다 파란 불꽃이 일어났어요. 테슬라는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각자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간단한 장치로 세계 각국의 뉴스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인터넷과 휴대폰의 시대를 예고한 것이었죠. 테슬라는 미래에나 실현 가능할 만한 것들을 이미 100여 년 전에 연구했기 때문에 미래에서 온 과학자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무선 통신, 무한 에너지, 우주와의 통신, 전기차 등 테슬라의 연구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이상한 소문이 따라다녔어요. 테슬라는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이래. 아니야, 마법사라던데? 하지만 테슬라는 이상한 소문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람들을 위해 8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든 천재 발명가였어요. 무엇보다 테슬라의 가장 큰 업적은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교류 전기를 발명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한때 에디슨과 치열한 전류 전쟁을 벌이기도 했죠. 테슬라가 에디슨을 만난 건 28살 때였어요. 새내기 전기기술자였던 테슬라는 미국에 있는 에디슨의 전기회사에서 일하게 됐죠. 발명왕 에디슨이랑 같이 일하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에디슨은 당시 최고의 발명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에디슨은 뉴욕의 수많은 저택과 공장, 극장 등의 직류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죠.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전류를 직류라고 하는데, 에디슨의 직류 전기는 자주 문제를 일으켰어요. 에디슨 사장님, 밴더빌트 씨 집에 불이 났대요. 조명이 고장나서 배가 출발을 못한다는데요? 에디슨 사장님, 빌딩에 또 불이 났는데 어떡하죠? 에디슨이 골치를 앓고 있을 때 테슬라가 능력을 발휘해 직류 발전기의 성능을 높였어요. 테슬라, 자네 덕분에 고장 신고랑 화재 신고가 눈에 띄게 줄었어. 자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구만. 에디슨은 무척 기뻐했지만 테슬라는 직류 전기의 한계를 느꼈어요. 직류는 너무 비싸서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를 쓸 수 없어. 전기를 모든 사람이 쓰게 하려면 싸고 손쉽게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야 해. 테슬라는 에디슨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교류 전기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교류가 직류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에디슨 사장님, 직류 전기는 비싸고 전기 손실이 많아서 먼 곳까지 전기를 보낼 수 없어요. 교류 전기를 쓰면 훨씬 더 싸고 강력한 전기를 멀리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테슬라. 교류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류의 양이 움직인다고. 그리고 내가 직류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바꾸자는 거지? 테슬라는 교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에디슨은 끝까지 직류를 고집했어요. 테슬라는 에디슨과의 생각 차이로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었죠. 결국 테슬라는 에디슨의 회사를 나와 테슬라 전기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교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테슬라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테슬라 박사님, 사람들이 교류 전기가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미 내가 만든 안전장치로 해결됐어. 믿기 어렵다면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테슬라는 전기 기술자들을 불러 모은 후 그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교류 전기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몸에 교류 전기를 흘려보낼 테니 잘 보십시오. 그만둬요! 그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걱정 마십시오. 교류 전기는 안전하니까요. 정말 안전한가 본데? 전기가 흐르고 테슬라의 손에 들고 있던 유리관에 불이 켜지자 사람들의 걱정은 감탄으로 바뀌었어요. 어때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교류 전기가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테슬라와 에디슨과의 전류 전쟁은 결국 테슬라의 승리로 끝이 났고 마침내 교류 전기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1903년 세계의 모든 발전소가 교류 전기를 생산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기의 혜택을 누리게 됐죠. 하지만 교류 전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가난한 생활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이 발명한 교류 전기 기술을 쓸 때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특허권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아깝지 않냐고요? 제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 발명품이 굶주림과 고통,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테슬라는 다른 수많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대를 너무 앞서간 그의 발명들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테슬라는 죽을 때까지 발명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든 전 신경 쓰지 않아요. 언젠가 미래가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요. 제 업적은 지금이 아닌 미래의 값진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테슬라의 말처럼 그의 빛나는 업적은 현대 과학의 발전을 100년이나 앞당겼다고 재평가받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